시작할게요. 저 진짜 오랜만에 비버하우스에서 특강을 하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오늘 특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요. 일단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내가, 네가 뭔데 특강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애니메이터고 이걸 애니메이터를 위한 특강이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를 했죠. 특강 때 어떤 내용을 얘기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이제 가장 좀 그래도 많이 의견을 주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제를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뛰쳐나왔어.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터들을 위한 팁, 작업 속도를 어떻게 하면 빨리 올릴 수 있는가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취업 시장이 어떤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캐나다 쪽 해외 취업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좀, 뭐 물론 호주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캐나다로 좀 많이들 하시니까 캐나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해 주셨던 AI, 저도 정답은 모르지만 AI에 대해서 요즘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실무에 적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지금 아이라인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시니어 애니메이터로 일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러한 회사들에 있었어요. 그리고 경력은 한 20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라인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 계신 뭐 학생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뭐 애니메이터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 회사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다니고 있지만 저도 사실 좀 헷갈리거든요. 뭐가 아이라인이고 얼마 전까지는 스캔라인이라고 했다가 뭐 넷플릭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라인이라는 회사는 어 원래 진짜 아이라인만 말씀드리면 아이라인 스튜디오는 넷플릭스 산하에 있는 한 미디어 파트였어요. 주로 그 미국에 있었고 미국 LA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스캔라인에 속해 있는 그런 부서 같은 개념이었죠. 작은.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에 이제 자회사가 되면서 스캔라인과 아이라인을 합쳤어요. 합쳐서 아이라인이라는 지금 조금 이상한 로고, 막 좀 투박한 로고, 밑에 있는 로고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뭐 안과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뭐 미용실이냐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고요. VFX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참여한 작품들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어, 2D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해서 카툰 애니메이션을 주로 10년 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VFX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아이라인 오면서 VFX를 이제 중점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VFX 뭐 한국에서는 영상이라고 말하던데 영상 애니메이터 아니면 VFX 애니메이터 이게 하는 일이 너무 다르지 않냐? 그런데 뭐 좀 다르죠. 확실히. 그런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겸업하거나 이직하는 거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애니메이터 분이신 것 같은데, 뭐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네, 애니메이터는 연기자고요. 꼭 연기자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VFX 쪽에서는 뭐 캐릭터를 연기하지 않아도 혹은 크리처를 연기하지 않아도 이제 풀업 애니메이션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움직임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안에서. 그리고 2D 애니메이터가 있고 3D 애니메이터가 있는데 요즘은 2D 애니메이터보다는 3D 애니메이터가 훨씬 더 많죠. 2D는 뭐 툰붐이라든지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예, 좀 이렇게 입체적인 공간이 아닌 평면적인 공간에다가 캐릭터나 뭐 프롭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움직임을 만드는 사람을 2D 애니메이터라고 하고요. 3D는 뭐 마야나 맥스나 뭐 여러 가지 뭐 블렌더나 그런 3D 툴을 이용해서 3D 공간에서 움직임을 만드는 사람을 3D 애니메이터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터의 그 보직에 대해서 이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몇 명 계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드 애니메이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뭐 아니면은 뭐 시니어가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위에 써 있는 게 경력이 낮은 꼭 이제 요 리드나 요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경력 수와 관계는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뭐 슈퍼바이징 애니메이터보다 리드 애니메이터가 경력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슈퍼바이징 애니메이터가 뭐 애니메이션 디렉터보다 경력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경력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시면 주니어 애니메이터 혹은 뭐 신입 애니메이터 뭐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회사마다 다르고 뭐 프로젝트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주니어 애니메이터는 보통 한 경력 한 3년 요 정도까지를 주니어라고 부르고 그리고 실력에 따라 또 달라요. 어떤 분들은 경력은 좀 많지만 이제 뭐 이직을 하거나 할 때 주니어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력 혹은 얘는 카툰 애니메이션만 하던 애인데 지금 VFX 회사로 왔어. 그렇다고 해서 경력을 다 인정해서 처음부터 바로 막 어떤 뭐 시니어를 주거나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주니어부터 시작해서 대신 승진이 빠르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보통 한 경력 한 3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터미디에이트라고도 하고 미드라고도 하고 미드 레벨이라고도 하고 그런 레벨을 지칭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통 한 5, 6년 뭐 길게는 7, 8년까지도 하는데 보통 이제 주니어 다음 단계인 거죠. 그리고 시니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데 회사마다 다르고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보통은 뭐 5년, 6년, 7년 뭐 요 정도 되면 이제 시니어로 넘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하면 이제 리드나 슈퍼바이징 애니메이터나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리드 애니메이터는 뭐냐면은 그냥 애니메이터들 중에 리더예요. 팀을 이끌고 음, 관리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회사마다 또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리드 애니메이터라고는 하는데 이제 크레딧에는 슈퍼바이징 애니메이터로 올라가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슈퍼바이저라고 부르고 이제 그 영화 크레딧에는 뭐 애님 디렉터나 뭐 헤드 오브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회사마다 다르다는 거. 그들만의 뭐 그런 사내 그 규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어, 여기 이제 보통 어떤 명칭을 보면 명칭의 마지막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이제 리드 애니메이터면 애니메이터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리딩 역할을 하는 거고, 슈퍼바이징 애니메이터도 마찬가지로 이거 좀 비슷해요. 슈퍼바이징을 하는 애니메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팀 전체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팀 전체를 슈퍼바이징 하는 경우가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리드 애니메이터는 애니메이션 작품에 참여하는 팀이 뭐 1팀, 2팀, 3팀 뭐 이런 식으로 팀이 있고 그 안에 리드 애니메이터가 한 명씩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위에 이 애니메이션 파트를 총 관리하면서 애니메이션 하는 슈퍼바이징 애니메이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리드 애니메이터를 슈퍼바이징 애니메이터라고 그냥 같이 통칭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가 좀 더 지금 후자에 말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인데요. 그냥 애니메이션 파트의 가장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관리하면서 그리고 이것도 애니메이션 디렉터도 좀 둘이 비슷한데요. 이것도 회사마다 명칭하는 게 좀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애니메이션 감독과 더불어서 디렉팅을 하는데 애니메이션 쪽만 책임지고 디렉팅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보통 우리가 애니메이션 디렉터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거 질문하신 분이 지금 계신지 모르겠지만 됐나요? 애니메이션 헤드도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예, 그러니까 둘 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보통 헤드 오브 애니메이션이나 뭐 애니메이션 헤드 같은 경우에는 회사 회사 내에서 애니메이션 파트 총장처럼 어, 하시는 분을 그런 식으로 부르고 그분이 어떤 작품에 애니메이션 디렉터로 참여할 수 있겠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혹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건 회사마다 조금 예, 더 첨부하자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여기 디지털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디렉터라는 직책이 있고 뭐 ILM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디렉터라는 직책이 없는데 대신에 이제 뭐 헤드 오브 디파트먼트라든지 뭐 이런 거로 또 연결되기도 해서 예, 조금씩 회사마다 조금 스트럭처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예. 뭐 애니메이션 헤드가 예, 애니메이션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예, 애니메이션 그 팀을 그냥 그 팀을 관리하는 관리하시는 분일 그런 경우도 분이 있고 네. 음, 이게 회사마다 많이 달라요. 어떤 회사는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가 엄청 많아요. 음. 예, 그 캐나다 아이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걔네는 다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예요. 조금 이제 시니어 위가 다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예요. 음. 그래서 한 작품 하는데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가 뭐 7명, 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회사마다 조금씩. 쇼가 큰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명이 있기도 한데 어, 아이콘은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나 보네요. 예, 그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음.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보통은 이런 식의 이제 직책들이 있고 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마다 상당히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건 이거로 이렇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리고 VFX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CG 슈퍼바이저랑 VFX 슈퍼바이저랑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VFX 슈퍼바이저가 더 높은 분이에요. 보통은 또 이것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VFX 안에 CG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옛날에는 막 되게 막 모델 같은 거 만들어서 막 터뜨리고 막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거를 다 통칭해가서 해서 VFX가 되는 거니까 VFX 슈퍼바이저가 더 높은 사람이고요. 그 밑에 CG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되게 막 대부분 그냥 다 CG인데? 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걸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VFX 슈퍼바이저가 더 높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주제로 간단하게 이것도 말씀드리면 이제 작업 속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어떤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나는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좀 더 근데 그분이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제가 다 그런 분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이 다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솔루션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봤을 때 사람들이 작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는가를 말씀드려 보면은, 자, 스튜디오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리고 사용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그리고 회사마다 또 회사에서 사용하는 게 있겠죠. 근데 비슷한 개념의 툴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데 많은 회사들이 이걸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설명을 드리면 스튜디오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들었는데 뭐지? 잘 몰랐던 분들은 이걸 잘 보시고, 이거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포즈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어요. 저장을 해서 클릭하면 그 포즈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캐릭터에. 근데 이게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캐릭터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혹은 네임스페이스를 다시 잘 그러니까 입력하는 곳이 여기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있거든요. 거기 입력해서 하거나 하면 적용이 잘 되고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쩔 때는 이 포즈의 적용 그 퍼센테이지를 그냥 적용하면 100%로 적용이 되는데 뭐 120%, 뭐 200%뭐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캐릭터가 표정을 되게 크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약간 찌푸린 표정을 내가 저장해 놨어. 그래서 그걸로 그 포즈로 복사를 할 건데 내가 120%로 뭐 150%를 적용하면 그냥 이렇게 찌푸리고 있는 표정이 저장된 표정이다 하더라도 더 찌푸린 표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포즈를 좀 더 오버해서 적용하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되게 편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안 해보셨으면 여기 그냥 스튜디오 라이브러리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그 데모 영상도 있고 설치하는 것도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많이 많이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포즈나 동작을 저장하고 활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지금 스튜디오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고 뭐 애니메 임포트, 익스포트 기능을 사용해서 어디다가 자료들을 백업해 놓을 수도 있겠죠. 내 캐릭터들을 내가 씬 1번에서 작업했던 거를 씬 2번에서 활용한다든지 뭐 3번에서 활용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내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는 거를 약간 반칙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반칙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냥 뭐 만약에 남이 작업한 걸 그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물론 회사 내에서는 그래도 되긴 하지만 막 그런 게 아니라면 그대로 복사해서 이거 내 거 있냐 이렇게 하는 거는 음, 좋지 않겠지만 내가 여러 가지 동작이나 뭐 애니메이션 뭐 포즈나 되게 좋은 포즈들을 내가 작업한 것 같아. 그럼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고 그걸 다시 활용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냥 넣어 놓고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수정하고 내가 작업하는 샷에 맞게 만들어 나간다면 그러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스튜디오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이런 정보나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고 활용해서 작업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뭐 이거 반칙인가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뭐 나만의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정리하자. 이거 뭐냐면은 이거는 학생분들이 하시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캐릭터가 뭐 점프하는 그
뭐 클립들을 인터넷에서 봤다, 혹은 어떤 작품에서 봤다. 그러면 그것을 뭐 스샷을 하시든 아니면 인터넷에서 본 거는 뭐 다운을 받아 놓든 아니면은 뭐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도 다운이 안 돼. 그러면은 링크라도 정리해 둬가지고 폴더별로 점프하는 거, 뭐 여자가 앉아서 뭐 주절주절 말하는 거, 아니면은 뭐 남자가 막 되게 뭐 힘을 막 주는 그런 동작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동작과 상황 같은 것들을 테마별로 정리해가지고 레퍼런스를 모아두면 내가 비슷한 샷을 작업할 때 그 레퍼런스 폴더를 열어가지고 참고하면서 작업하면 훨씬 작업 속도가 빨라져요. 네, 이런 것들도 잘 수집하고 정리해두면 다 자기의 재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작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디테일한 테크닉적인 것들은 아마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그분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이제 나중에 조언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기에 충실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뭐 피드백을 잘 받고 적용하고 클리셰한 동작을 피해보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자. 이 공부를 멈추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그냥 회사에서 일하고 하는 것들에 어, 좀 급급해서. 그렇죠? 근데 공부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기에 충실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자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 애니메이션은 스페이싱이랑 타이밍, 스페이싱, 그다음에 아크, 요거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냥 만들고 그 안에서 오버래핑 혹은 모발로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12원칙 있잖아요. 그것만 잘, 그것만이 아니지. 그게 잘 적용되면 대부분 다 좋은 움직임과 좋은 느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체크해서 작업하는 그런 것에 좀 더 초점을 줬으면 좋겠어요. 막 뭔가 난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손가락 한번 움직이고 이쪽 하나 움직이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디테일하고 작은 것들에 어, 포커스를 두고 작업을 시작하지 마시고 크게 나의 타이밍은 어떻고 이 움직임의 스페이싱은 어떻고 아크는 어떻고 어느 정도의 빠르기니까 오버래핑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적용해 보자. 이거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음, 조언인데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냥 뭐 영상도 많이 있고 인터넷에 막 자료도 뭐 찾아보면은 뭐 쉽게 찾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왠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 실력이 막 는다고 막 이런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거는 정말로 착각입니다. 물론 저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 기본적인 그 애니메이션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피드백을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명한테 해서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하는 사람 것만 듣고 그 사람한테만 이제 좀 더 물어보다가 그 사람이 또 내가 싫은 말을 했어. 듣기 싫은 말을 했어. 막 무게감이 너무 떨어져. 나 무게감이 민감한데. 그럼 딴 사람한테 또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뭐 무게감 이 정도면 괜찮고,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 명한테 물어보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취합할 거 물론 다 취합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취업할 거를 취업하고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진짜 딱 1 더하기 1은 2, 막 이런 식으로 정확한 정답이 없어.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는 어떤 걸 말해주고 B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는 어떤 걸 또 다른 걸 얘기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좋게 본 걸 이 사람은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왜냐면은 그 두 사람의 애니메이션 취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되 그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은 정해놔야 돼. 뭐 상황에 따라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작품을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품에 감독이 2명, 3명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져요. 컨펌 받기가. 둘 다 들어왔을 때 피드백이 다르고 한 사람만 리뷰에 들어왔을 때 피드백이 다르고 그 다음 피드백 시간에 들어갔더니 다른 감독이 들어와서 또 다른 피드백을 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감독들도 그렇게 피드백을 주는데 보통의 이제 여러분들의 지인이라든지 뭐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각각 피드백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소수의 사람에게 중점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적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클리셰한 동작을 피해보자. 이건 뭐냐면 액팅이나 뭐 그런 것들, 뭐 단순한 동작들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클리셰한 동작으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나 들고 2개 들고 한번 움직이고 아니면 2개 들고 하나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클리셰한 동작들은 이런 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뭐 손동작을 한번 최소화해서 한번 해볼까? 라는 것으로 생각해보고 해보시면 다른 분들과는, 그러니까 다른 아티스트들과는 다른 액팅 초이스나 다른 동작들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좀 더 다른 사람과 좀 달라 보이네. 이렇게 해도 좋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하기 아까 말했죠. 계속 공부는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항상 저의 말이 100% 맞는 말이고 무조건 지금 상황이 또 제가 이걸 준비했을 때와 지금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 지금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 혹은 이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요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한 4년, 4년 전, 뭐 5년 전 이때와 비교하자면 엄청나게 안 좋아졌죠. 그때가 아마 정말 정말 좋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신입 애니메이터 분들을 뽑는 곳이 예전에 비하면 한 2, 3년 전에 비하면 3년? 4년? 4년 전에 비하면 뭐한 반도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많이 힘들다. 이런 추세가 어쩌면 뭐 약간 업다운은 있겠지만 어쩌면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뭐 저희 회사도 요번에 신입 애니메이터 분을 뽑았거든요. 이제 이번 달에 한 분 들어오셨고 뭐 다음 달에 한 분 들어오셨고 뭐 이렇게 들어오실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신입 애니메이터가 수요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예전에 어느 때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조금 뭐 보편적으로 말하기에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캐나다를 말씀드리면 캐나다도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한 재작년에 비교하자면 재작년과 비교하자면 그래도 한 2, 3년 전만 해도 뽑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막 그 포스팅이 거의 없을 정도로 되게 힘들었는데 작년서부터 조금씩 생기더니 올해는 제가 볼 땐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링크드인만 들어가도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냥 포스팅만 보면은 되게 활발하거든요. 한 진짜 지금 업계에 이 힘든 상황인 게 아닌 것처럼 막 큰 회사들도 되게 포스팅이 많이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제 대부분 컨트랙이 짧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회사들이 이 인력이 많다는 거를 이제 아니까 너무 당연히 알죠. 아니까 되게 유동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갭이 생기면 예전에는 그냥 일이 뭐 한 달 정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약간 보험을 드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인데 물론 길게 컨트랙 받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게 조금 많다. 그래서 그건 좀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냥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캐나다에는 또 어려운 점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점이 또 있어요. 왜냐면은 세금 때문에 뭐 주마다 또 다르겠지만 그 주에서 3개월인가 머문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 주의 사람을 뽑아야지 주에서 그 회사에게 지원을 해줘요. 그 사람 임금에 대한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주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뽑는다. 뭐 이런 포스팅이 되게 많을 거예요. 보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우리에겐 좀 더 불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국내 취업팀은 요 데모릴에서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은데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쉽다고 써놨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싶은가, 회사에서 무엇을 보고 싶은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아요. 만약에 내가 신입 애니메이터야? 그럼 회사에서 무엇을 보고 싶을까요? 그냥 기본기를 보고 싶겠죠.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쇼에 혹은 우리 회사에서 추구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중점으로 본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경력자다. 그럼 경력자면은 여러분들이 회사고 내가 경력자를 우리 회사에 어, 부르려고 해. 그럼 그 사람의 대물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그 경력에 맞는 혹은 내가 대우해 주고자 하는 그 포지션에 맞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를 대물리를 해서 어느 정도라도 보고 싶어 하겠죠.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했으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회사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클립이 데모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모릴은 한국에서는 보통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웬만하면 다 봐줘요. 플레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줘요.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데모리를 상당히 많이 심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그런 회사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뭐지 하는 순간 그냥 꺼버려요. 아니면 좀 지루한데 하면 끄거나 아니면은 저희 회사의 슈퍼바이저는 그냥 스킵하면서 보더라고요. 어느 정도 쭉 보다가 조금 지루해진다 싶으면은 스킵을 툭툭툭 눌러요. 동영상에서. 근데 눌렀을 때 좀 괜찮은 게 나오면 다시 앞으로 조금 클릭, 클릭해가지고 앞으로 다시 조금 봐요. 그 다음에 끄고 이제 피드백 쓰고 다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모리를 할 때는 앞쪽에 잘한 샷들을 조금 위치시켜야 돼요. 내가, 내가 뭐 이 내 데모릴의 기승전결과 스토리텔링을 다 해가지고 막 여기에서는 감정이 올라오는 구간이야. 그래서 막 이런 것 연출을 그렇게 물론 그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나 느낌이 연결되는 거는 좋은데 그런 식으로 너무 막 하시면 안 돼요. 일단 그 중에서도 잘한 것들 아니면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앞쪽에 위치시켜 놓으시는 게 음, 보는 사람이 진짜로 제대로 잘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 식으로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모렐 같은 경우도 피드백을 한번 받는 게 좋아요. 내가 너무 애정하는 샷이 있고, 그런데 퀄리티는 그만큼을, 내가 그 샷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나는 알고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샷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이 아웃풋이 만들어졌는지를. 그러니까 그런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사람이 한 번에 딱 봤을 때도 괜찮은 샷이어야 되는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샷들이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못 빼게 됐더라고. 그런데 그런 거는 빼는 게 맞아요. 무조건 퀄리티만 생각해서 데모릴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AI, 이제 이게 메인이죠. 네, AI. AI, 그 질문하신 거는 이따가 답변 드릴게요. AI 시대와 애니메이터. 애니메이터는 사라질 것인가? 애니메이터는 사라질까요? 애니메이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 사라질 수도 있겠죠. 뭐 100년, 200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저도 모르죠. 여러분도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모르고, 회사도 모를걸요? 그리고 AI 개발자도 잘 모를 거예요. 미래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그냥 제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애니메이터는 당장은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한 지금 제가 뒤에다 말했나? 여기 말한 것 같은데 앞으로 5년, 10년쯤부터 암흑기가 찾아올 거예요. 이 암흑기는 전체적인 작업자의 수가 줄고 그다음에 신입 애니메이터를 잘 뽑지 않는 그런 시기예요.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신입 애니메이터를 잘 뽑지 않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작업 방식이 정착이 되고 발전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AI 중심으로 말하는 거니까 토픽을 작업자 위주가 작업을 하다가 작업자가 AI를 활용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I가 거의 대부분의 작업들을 하면서 사람이 터치를 하는, 사람이 좀 보완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거의 이제 AI가 뭐 거의 다 하는 그런 식으로 결국엔 되겠죠. 이게 뭐 100년 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AI가 여러분들이 뭐 TV를 보면은 재현 방송이라든지 하는데 재현 그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라든지 TV 광고에서도 요즘은 많이 쓰던데 그런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작은 화면에 짧게 짧게 나오는 그런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요즘 거의 다 AI죠. 그렇게 짧은 영상들은 AI로 대체를 하는 게 되게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나 VFX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는 파이프라인에 AI를 접목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뭐 큰 작품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제가 주변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디즈니 다니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게임 회사, 이게 캐나다에. 근데 다 물어봤는데 아직 실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드는 컨셉 아트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곳에서는 많이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없을 때 뭐 클라이언트라든지 뭐 누구와 의견 교환을 할 때 AI로 만든 장면을 놓고서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프리비즈 같은 거를 작업할 때 그때는 막 조금 좀 움직임이 막 어색하고 막 앞뒤샷이랑 연결되지 않고 룩도 막 다르고 해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이제 또 AI 영상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 정도예요.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다른 직업들이 만들어지고 뭐 지금도 AI 회사들 생기고 뭐 하고 있잖아요. AI 아티스트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겠죠. 결국은 새로운 직장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그 파트들이 직업들이 만들어지고 하겠죠. 하지만 이제 여태까지 조금 안 좋은 우리들한테 조금 비관적인 얘기를 하자면 여태까지의 이 산업혁명들은 산업혁명까지 얘기하게 되는데 산업혁명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바뀌어 왔어요.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도 거의 100년 동안 진행돼 가지고 됐고 2차는 그보다 조금 줄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이런 혁명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암흑기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다른 데도 사실 그런 기간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에게 특히나 이런 게 뚜렷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변화의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확 하고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 바뀌고 암흑기가 좀 오고 그 다음에 적응해서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그 뒤에 온단 말이죠. 물론 아예 없진 않죠. 지금도 AI 아티스트 말했던 것처럼 AI 아티스트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지만 그런 식의 그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춘 흐름에 맞춘 빨리빨리 물론 대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대다수가 그것에 빠르게 대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너무 암울한가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은 실력을 키워야 돼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AI가 어차피 다 해주는데 뭐 그냥 내가 입력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키워드만 잘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손가락의 오버래핑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음, 아니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내가 손가락의 오버래핑이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이 움직임이 어색해 보이는 이유라든지 이 움직임이 왜 어, 클라이언트가 좋아하지 않는가 혹은 대중이 좋아하지 않는가 혹은 어떻게 움직여야 여기서 좀 더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대중이 좋아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면은 AI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 그냥 내 생각을 읽어서 뭐 하는 그런 기술이 뭐 100년 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되게 조금 단순하고 조금 비교적 쉬운 작업들은 AI를 활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신입분들의 자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5년, 1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신입들의 퀄리티보다 발전해져 있어야지 우리는 요즘 세상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더, 좀 안타깝게도 한 5년, 10년 전에 그런 신입 혹은 학생들 분보다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그런 세상이 왔다. 자, 그렇게 실력을 업하는 데 있어서, 아, 네. 실력을 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공부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가 학생분들한테 그것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밍 좀 그렇죠? 죄송한데요. 아이고. 네, 그래서 잠깐만 안내해 드릴게요. 자, 저희 비보하우스에서 어, 다,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애니메이션 마스터 코스 20기가 있거든요. 이 20기가 숫자도 이쁘고 좋잖아요. 네, 벌써 그래서 20개예요. 와, 벌써 20기가 됐죠. 그래서 이 20기를 20일에 시작합니다. 20일에 시작해요. 이 문서는 이 수업 안내 문서는 아마 우리 단톡방에 거기에도 링크에 걸려 있을 거고 홈페이지에도 링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보실 수 있는데 뭐 여기 이제 제 소개가 있고요. 이것도 아까 보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20주 해서
총 40주 동안 수업을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기초, 애니메이션 12원칙, 바운싱 볼,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캐릭터 액팅까지 공부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배우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움직이는 이미지로 만든 건데요. 지금 와 계신 분들이 작업하신 것도 있죠. 여기 몇몇 분 계시는데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작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우싱 볼서부터 이제 과제 예시물이에요. 바우싱 볼서부터 펜들럼, 테일볼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걷기, 그다음에 이게 커리큘럼 좀 바뀌었어요. 걷기 그다음에 뛰기 하고 1학기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2학기에는 여기 앉기, 바디 메카닉으로 넘어가는 거죠. 본격적인 바디 메카닉으로. 그래서 점프, 뭐 무게감,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캐릭터 액팅, 감정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다이얼로그 액팅까지 해서 20주, 2학기 20주 해서 총 40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기본기를 다지고 본격적인 애니메이터 이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린 양이 있거든. 이쪽으로 좀 인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 또, 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툴이나 이런, 이런 새로운 기능이나 아니면 편리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작업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타임 슬라이더 셋이라는 것을 개발한 이 개발자분께서 예, 그 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또 배포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배포할 것인지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걸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빨리빨리 좀 대충은 아닌데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잖아요. 주제에 대해서. 요거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Q&A 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또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은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개발자 분께서 제가 화면 공유를 멈추고 해주시면 되겠죠? 바톤 터치.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바우스, 애니메이션 특강에서 제가 만든 플러그인을 알리러 온 개발자고요. 이게 막 떨리는데요. 저도 이 비바우스 마스터 코스 1기를 수강했던 수강생이었습니다. 이제 우석 선생님한테서 마스터 코스를 수강을 했고요. 그때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배우면서 애니메이터가 잡아야 되는 키는 정말로 무지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터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만든 거, 비버하우스 수강생분들이나 비버하우스 이렇게 애니메이션 특강 찾아오신 분들한테 플러그인을 직접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리고 그것도 배포해드리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제 자기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이제 막 졸업한 학생이고요. 그 전에는 렉돌 다이나믹스라고 마야 플러그인을 만들던
회사에서 5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가 올해 이제 그 아이라인 스튜디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어, 1년 계약직을 맡게 된 박건일이라고 하는데요. 어, 화면 공유하면서 어떤 플러그인을 제가 들고 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플러그인은 타임 슬라이더 셋이라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지금 도큐먼트를 가볍게 완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여러분들한테 배포할 때는 이런 도큐먼트와 튜토리얼과 함께 제공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 문서를 읽기보다는 직접 심파를 열어가지고 제가 졸업 전시를 할 때 작업했던 작업 파일이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면서 제가 어떻게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서 플러그인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 플러그인은 기능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 작업하실 때 단축키로 키프레임 이동을 보통 지정을 해 놓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번하고 2번, 왼쪽 위에 있는 1번하고 2번, 키보드 1번, 2번을 누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요. 이거를 제가 봤을 때 그래프 에디터에서 1번, 2번, 1번, 2번 왔다 갔다 하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타임 슬라이더에서 1번, 2번, 1번, 2번 왔다 갔다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우스 위치가 그래프 에디터에 놓여져 있는지 혹은 타임 슬라이더에 놓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키프레임을 탐색하는 구간을 제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해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시를 들기 위해서 타임 슬라이더에는 이렇게 빽빽한 키프레임이 있는 반면에 그래프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잠깐 확대를 해서요. 이 중간 키프레임을 이렇게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현재 타임 슬라이더에는 모든 곳에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프 에디터에는 어, 키프레임이 타임 슬라이더랑 다르게 들어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우스 위치를 타임 슬라이더에다가 놓고서 1번, 2번, 1번, 2번을 하면은 타임 슬라이더에 있는 키프레임을 이렇게 탐색을 하지만 마우스 위치를 그냥 그래프 에디터 위쪽으로만 옮겨 놓은 상황에서 1번, 2번, 1번, 2번을 하면은 그래프 에디터 위에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탐색하는 기능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소개해 드리는데요. 마우스가 그래프 에디터에 있지 않고 그냥 뭐 다른 윈도우에 있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내가 어디에서 1번, 2번 키를 눌렀느냐에 따라서 이게 스마트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래프 에디터에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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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을 쓴 상태에서 1번, 2번, 1번, 2번을 하면은 그래프 에디터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가장 최근 게 타임 슬라이드에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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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을 했으면은 뷰포트를 올려도 1번, 2번이 타임 슬라이더 기준으로 하는 그런 마지막 상태를 기억했다가 이동하는 느낌으로 저는 이제 그 넥스트 키프레임과 프리비어스 키프레임 움직이는 방식을 내가 마우스 위치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해놨는데요. 이 기능을 토대로 제가 타임 슬라이더 셋이라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 플러그인이 하나의 플러그인으로 짜임새 있게 굴러가는지 보시면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야의 타임 슬라이더는 제가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 타임 슬라이더가 동기화가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IK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잡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렉돌 다이나믹스라는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는데요. 렉돌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하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하고 결합해서 쓰는 형태의 애니메이팅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쓰기 위해서는 이 키프레임을 베이킹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베이크 애니메이션을 걸면은 키프레임이 무수히 많이 찍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니메이팅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내가 몇 프레임의 키프레임을 잡았고, 키포즈를 잡았고, 블로킹을 했고, 인비트윈을 했고, 이런 것들이 베이킹을 하는 순간 그 정보가 전부 다 베이킹 되면서 어떤 키프레임이 중요한 키프레임이었지? 이거를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 베이킹 되지 않은 키프레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핑거 같은 경우에는 베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키가 중간에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 슬라이더 셋이라는 이 플러그인을 여기다가 쓰게 되면은요. 현재 이 키프레임 상태를 베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캡처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선택했던 이 핑거에 관련된 애닝 커브들이 이렇게 아웃라이너에다가 셋으로 이렇게 남아가지고 애닝 커브들이 속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제가 이 IK를 잡으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그래프가 엄청나게 빽빽하신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타임 슬라이더 셋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정했던 이 타임 슬라이더 셋에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간에 이 타임 슬라이드에 제가 원하는 것들만 키프레임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IK 기준으로 이 키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싶었으면은 여기서 1번, 2번, 1번, 2번 이동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싶었던 키프레임들이 남은 걸로 이동하고 싶으면은 마우스를 이 타임 슬라이드 위로 옮겨서 1번, 2번, 1번, 2번을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키프레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타임 슬라이더가 다시 제가 선택한 셀렉션 기반으로 동기화되어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그냥 이 스페어를 하나 만들어서 원하는 곳에다가 키를 이렇게 놓고 이거를 제가 프리즈 해버리면은 이 타임 슬라이더 셋이 하나 새롭게 생기면서 이렇게 키프레임이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내가 이제부터 기억하기로 했던 키프레임들이야 하면서 이 셋을 저장해 놨다가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동기화된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이 타임 슬라이더 셋 자체는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관해 놓은 셋 자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셋을 클릭해서 다시 적용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내가 기억해 두고 싶었던 이 키프레임들이 타임 슬라이드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이 타임 슬라이드에 떠 있는 애닝 커브들을 손가락 관련된 것들만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손가락들을 잡아주면서요. 이걸 리셋을 해버리고 여기다가 키프를 이렇게 잡아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상태로 내가 프리즈를 해버리면은 이제부터 이 손가락에 잡히는 모든 키프레임만 제가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겁니다. 혹은 제가 애님 레이어를 쓰는 경우에는 이 애님 레이어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리셋을 해버리고 이, 이 손목을 기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손목을 지금 베이스 애니메이션에다가 키를 110프레임, 130프레임, 150프레임, 180프레임에다가 넣고 그리고 애님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200프레임, 230프레임, 260프레임, 280프레임에다가 키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둘 다 선택하면 키프레임이 이렇게 보이고 혹은 베이스 애니메이션만 선택하면은 이 100번대 키프레임이 보이고 애님 레이어를 선택하면은 200번대 키프레임이 보이겠죠. 그럼 이것들을 제가 다 따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은 이 베이스 애니메이션을 둘 다 선택한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셋을 누르면은 이 셋에 모든 베이스 애니메이션과 그 애님 레이어되는 애님 커브가 저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혹은 제가 여기에서 애님 레이어 1만 선택한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셋을 누르면은 애님 레이어 1만 관련된 셋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제가 여기서 베이스 애니메이션만 선택한 채로 셋을 누르면은 베이스 애니메이션만 관련된 애님 커브만 수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애님 레이어만 관련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나는 트랜슬레이트 관련된 것들만 하고 싶어 하면 트랜슬레이트 관련된 것만 딱 누르면은 위치에 관련된 키프레임만 모일 수가 있고요. 혹은 나는 로테이트 관련된 것들만 보고 싶어. 근데 그게 애님 레이어에 관련된 로테이트만 된 걸 보고 싶어 라고 해서 크리에이트 셋을 하면은 이 애님 레이어에 관련된 로테이트에 관련된 것만 딱 이렇게 애닝 커브가 수집이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애닝 커브가 셋이 이렇게 여러 개가 생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위스트 오른쪽 손목에 SRT의 애님 레이어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베이스 애니메이션. 이거는 트랜슬레이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셋 어플라이를 하면은 요걸로 이 타임 슬라이더가 제가 선택했던 걸로 불러와주고요. 애님 레이어로 제가 어플라이를 하면은 이 애님 레이어 200번대가 나오는 거고요. 혹은 둘 다 합친 걸 원하면은 이 둘 다 합친 걸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애님 피커를 종종 같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 애님 피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컨트롤러 자체를 선택을 하지 이 내가 원하는 채널만 보고 싶다던가, 혹은 내가 원하는 레이어에 관련된 애닝 커브만 보고 싶다던가, 이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아웃라이너 자체에서 셋으로서 생성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한 것들에 대한 동기화는 그래프 에디터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에디터로 동기화된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고, 타임 슬라이더에는 내가 애님 레이어에 관련된 것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애님 레이어 관련된 걸 이렇게 어플라이 하셔가지고 보시면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번에 만든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제 만들게 된 이유는 모션 캡처 작업을 제가 참여하게 되면서 모션 캡처 클린업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애니메이터들은 되게 많은 양의 키프레임을 다루게 되겠구나. AI 시대도 그렇고, 이제 AI 시대가 나오면서 텍스트 투 애니메이션이라고, 애니메이션을 생성해주는 AI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키프레임이 다 키가 잡혀 있을 거거든요. 즉, 애니메이터들이 저는 앞으로 기존에 다루던 키프레임 양보다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키프레임을 다루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애니메이터들이 이 내가 잡고 있는 애니메이팅을 생각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도구를 좀 많이 만들어줘야 애니메이터들이 작업량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애님 레이어 기능이라던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다면은 키프레임 양이 많아져도 혹은 애님 레이어이 양이 많아져도 혼란스럽지 않게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나는 그냥 이미 만들어진 거에서 편집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잡고서 리무브 하면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혹은 내가 이거 잡고서 여기다가 add 하면 추가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타임 슬라이더 셋을 이 버전으로 어플라이를 하면은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둘 다 제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만 키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이쪽에다가 실시간으로 추가를 하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어, 네. 베이크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하고도 앞으로 애니메이션이 결합할 경우가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모션 캡처를 클린업 할 때도 경우가 많아질 거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키포즈 애니메이팅을 하면서도 애님 레이어를 적극적으로 쓰시면은 어떤 키프레임들이 중요한 포즈였는지, 어떤 게 중요한 키프레임이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사고를 이런 툴적으로 덜어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집중해야 될 것들, 이 뷰포트 화면들을 보면서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애니메이터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자 이런 툴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청서를 작성을 해놨거든요. 이 신청서 링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데 이쪽에 있어서 이런 플러그인들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시다, 사용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 이메일에다가 본인의 이메일과 본인의 이메일을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2월 12일 정도 이후에 이렇게 플러그인을 배포해 드릴 것 같거든요. 그 이메일 파일 받으셔서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데모 내용들은 전부 다 이렇게 도큐먼트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튜토리얼 영상으로도 유튜브 영상으로도 제공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복귀가 가능하시고 또 제가 이 플러그인은 어떻게 보면 첫 출시인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주시면 또 그걸 적극 반영해서 이런 기능이 있으면은 이런 기능도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어요. 버그 있어요. 이거 마야 뭐 2025는 되는데 2024는 안 되네.